이제 부모님들이 지켜야 할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과거에는 뭐 한 가정마다 자녀가 한 5~6명씩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1명 또는 2명 정도의 이제 자녀를 낳아 키워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모들이 자녀를 굉장히 애지중지한 나머지 이 부모답게 이 자녀를 이렇게 그 슬하의 존재로 여기면서 지도 편달을 한다기보다는 이 자녀를 너무 떠받들어서 이제 키우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자녀다운 그 모습을 잃기 시작하고 어느 틈엔가 부모를 오히려 종부리듯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부모들이 뭐 절절매고 이 자녀를 어찌하지를 못해서 이제 아주 뭐 골머리를 썩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자녀 숫자가 적으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눈독을 들이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뭘 원하면은 원한다라고 표현하기 전에 미리 다 대동해 주거나 또는 이제 다른 애들보다 더 능력을 갖춰서 이렇게 그 앞장서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앞당겨서 이제 뭐 공부를 시킨다든가 해서 애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지나쳐서 이제 부모의 욕심대로 하느라고 애들을 막 밀어붙이는 이런 경향을 보이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이 어렸을 때 이제 뭐 학원으로 뺑뺑돌이를 하지요. 근데 아직은 어리니까 이 부모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선수교육, 선제교육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애들은 이게 뭔가를 배울 때 자기가 이게 이해가 잘 되고 이거 재미있다 이렇게 하면서 배울 때는 이 자발적인 동기 때문에 흥미를 잃지를 않아요. 굉장히 이제 그 재미있어 하고 자기가 잘하는 걸 신나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선수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애들은 뭐든지 어려운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학원에서 막 꾸겨 쳐넣듯 이렇게 하니까 애들은 어렵기만 하고 점차 흥미를 잃어가면서 어렸을 때는 두각을 나타냈는지 몰라도 점점 크면서 자발적인 동기가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흥미를 잃고 싫어하고 이렇게 이제 방황을 하는데 그래도 부모님의 이 강압적인 또는 입김이 셀 때에는 끌려와요.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한 1, 2학년 때가 되면은 이제 어느덧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머리가 굵어지는 이 시기에는 자기 뜻대로 해보고자 하는 이런 욕구, 용기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때부터 이제 과거에 부모님이 했던 것대로 따르지를 않고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발을 하면서 막 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중학교 때의 애들은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온전히 동굴하지 않고 이렇게 좀 삐죽하게 생기니까 각도에 따라서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이리 튀고 저리 튀는데 이 중학생을 마치 럭비공과 같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마구마구 자기 식대로 나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착했다, 순했다 이렇게 하는데 진정으로 착하고 순했던 건지 아니면 눌려서 순했던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사춘기 때예요. 사춘기 때 이렇게 애들을 보면은 정말 부모랑 교류가 잘 돼서 이 부모를 좋아하고 또 자유롭게 하면서 순진했던 애들은 밝아요. 막 반감, 저항 이런 것들을 안 보이는데 눌려서 순하게 지냈던 애들은 자기 머리가 굵어지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사춘기에 들어서서는
마구마구 반발, 저항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엇나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중학교 때 보면은 과거에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중학교 때 이 부모님들이 마구마구 이리저리 탈선하는 아이들을 분명하게 바로잡지 못하면은 이 아이를 붙들어 오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 엇나가거나 이 잘못되었을 때 부모가 부모답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을 지니지 않으면은 이 소중한 자녀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가 아주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이들이 막 탈선을 하거나 엇나갈 때 제대로 궤도에 딱 붙들어서 올려놓으려면은 이 부모의 권위가 잘 지켜져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권위를 잘 지키려면은 평소 부모님이 엄청난 실책을 안 했다든가, 또는 과도하게 욕심 부리는 일을 안 했다든가, 또 자녀와 이 교감을 잘해서 부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마음을 심어줬다든가, 이렇게 부모의 실책을 아이들이 잘 모르고 부모를 마냥 든든하게 여기도록 키웠어야 됐는데, 우리의 많은 부모들이 그런 걸 염두에 못 두지요. 그래서 마구 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외도를 해서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또 부인들이 남편이 마땅치 않다고 그냥 집을 박차고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의 실책을 보였거나, 또는 부모의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자녀를 너는 내중에 커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애들을 마구마구 밀어붙였거나 이랬을 때는 부모가 사실 아무리 아이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즉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이렇게 응대하려고 해도 이 권위가 안 먹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부모가 부모다운 권위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은 부모가 일찍이부터 처신을 아주 잘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상담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이런 사례들을 접해요. 이 사춘기 자녀가 부모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부모를 때리기까지 해요. 또 어떤 아이들은 학원이나 이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막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은 자살을 하겠다고 옥상으로 뛰어들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모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아이들은 자해를 한다든가, 저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겠다.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요, 칼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기도 해서 부모가 막 기절초풍을 해갖고 이 난리를 피우지요. 이런 이제 경우들을 접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렇게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져서 저를 찾아오니, 제가 무슨 뭐 요술방망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사태를 보고서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일러주기도 어려워요. 이제 그러한 방향 제시는 초반에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 이미 이렇게 문제가 이제 불그러졌을 때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막하거나 먹먹할 때가 있곤 합니다. 즉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단박에 어떤 묘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장시간에 걸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단 일러드리죠. 그런데 이제 어떻든 큰 틀에서 방향을 그래도 제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의 요지는 부모가 부모다운 역할을 못했다. 즉 여기에서 부모다운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대상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욕심대로 키우려고 무리를 안 했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대상을 그래도 신경 쓰는 부모도 있지만 이 과거에 가난에
한이 맺힌 부모들은 돈만 부르면 다 되는 줄 알고 자녀를 우리 부부는 이제 돈 버느라고 바쁘다면서 이 자녀를 마치 물건처럼 저 시골에 조부모에게 갖다 맡긴다든가 또는 조금 자유로운 여동생에게 가서 키운다든가 또는 이미 애들이 다 커서 이제 자유로운 저 고모애한테 가서 몇 년씩 맡겨서 키운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자녀를 자기 욕심대로 이끌어도 탈이고 또 돈 분다라는 거에 또 너무 그런 거에 쏠려갖고 자녀를 방치해도 문제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의 수준에 맞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또 적절하게 자녀가 독립될 수 있도록 살짝살짝 이 욕구를 지연시킨다든가 해서 자립심을 키워주도록 키우지 못한 결과, 즉 부모의 어떤 과도한 욕심이나 또 다른 거에 쏠려서 방치한 결과임을 분명하게 일러주지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자녀가 한 명이라고 해서 상전 모시듯 했다거나 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마치 물건인 양 저 시골에 가서 키우다가 취약할 무렵에나 데리고 온다든가 또는 자녀 앞에서 막 부부싸움을 해서 자녀가 마음 놓고 방긋방긋 웃거나 또는 쾌활하게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주눅들어 살도록 이게 싸우고 가출하고 뭐 이런 상황에 자녀를 노출시켰다든가 또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 자녀에게 뭐가 이게 나쁘다는 거,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줘야 되는데, 즉 울타리를 쳐놓고 그 속에서 방목하듯 해야 되는데 이런 최저선, 즉 울타리, 어떤 한계 이런 거 없이 마냥 내버려 뒀다든가 또는 자기 욕심대로 나중에 교수가 돼야 된다, 너는 뭐 판사가 돼야 된다, 너는 뭐 1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든가 하는 것이 자녀를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고 이 부모 역할을 못했다는 걸로 일단 일러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모님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요. 그러나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게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궁금하게 여기는 게 이제 그네들의 제일 급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사태를 보고 부모가 잘못한 게 확연하다면은 이 자녀에게 이게 충분히 사과를 하라고 일러요. 즉 자녀가 이제 하는 이렇게 언행을 보면은 거기를 잘 살펴보면은 부모가 무슨 실책을 했는지 거기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쓱 지나가듯 한 차례 정도만 사과를 하고 사과했잖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 애가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만해다 라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애가 그거를 빌미 삼아 툴툴거리는 게 조금 가라앉아요. 이 마음의 분노가.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가라앉힌 다음에는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이 부모가 달려들어서 씨름을 하면서 뒹굴기보다는 이제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서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응?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런 식으로 이 자녀에게 어떤 거리를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가 이게 이제 공부를 못해도 내 책임이고 또 내가 탈선이 되었을 때 이 내 미래도 이게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니고 내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서서히 인식하도록 이 거리를 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모가 이제 더는 실수하지 않도록 이 부모다운 위치를 이제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를 이제 고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모다운 권위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오시기는 했지만 자녀 갖고 씨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가 볼 때 과거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뭔지 모르게 꼿꼿해졌다, 뭔지 모르게 이렇게 위험이 서린다,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도 상대적으로 옛날처럼 마구마구 비난하거나 트집 잡거나 이러는 게 줄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난동은 반비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다워질 때는 자녀가 아무래도 나대는 게 조금 줄어요. 그리고 이참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집안 내에서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하지 않는, 즉 어른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거나 무례하지 않는 것을 익혀야 그러한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도 이 위아래를 식별을 할 줄을 알아요. 집안 내에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던 애들은 바깥에 나가서 윗사람인지 상사인지 또는 선생님인지도 모르고 택택 그 입바른 소리 하면서 이 소외당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부모다운 자세를 지녀서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가 집안 내에서 부모를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익혀서 바깥에 나가서도 이렇게 밉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부모는 부모다워야 된다. 부모답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권위적이 된다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말씀하는데, 권위적이 된다라는 것은 괜히 목에 힘주고 꽝꽝거리는 것을 이제 권위적이라 그러고, 진정한 권위는 의연하면서도 꼿꼿하고 이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도 어른다운 게 이게 권위지, 권위적인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